안녕하세요, 이승주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명의신탁 부동산의 반환 청구 문제입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그죠?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부동산 자체를 찾아오는 거죠. 한번 그 신탁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해결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부동산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로 크게 유형이 나뉩니다. 첫 번째는 양자간 명의신탁, 양자간 명의신탁. 두 번째는 중간생략 명의신탁, 중간생략. 중간생략은 이제 3자간 명의신탁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약 명의신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양자간 명의신탁, 중간생략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일단 뭐 양자간 명의신탁이 뭐냐? A가 있었는데 B로, 예를 들어서 뭐 매매를 등기를 넘겨요. 이렇게 매매를 등기를 넘기는데 실제는 A가 친구인 B한테 야, 나 지금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잠깐만 네 이름으로 넘겨두자 이거죠. 그래서 실제는 이게 신탁인데, 그래서 A를 신탁자, 수탁자라고 얘기합니다. 신탁자, 수탁자. 그 다음에 매매를 해서 등기가 넘어갔죠. 이게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데요. 물권 변동. 자, 그런데 부동산 실명법이라는 게 있죠. 현재 부동산 실명법. 부동산 실명법. 정식 명칭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 실명법 4조가 이 신탁무효, 요거 이제 두 사이에 신탁계약이 있거든요. 신탁계약. 요거를 무효로 봐요. 그 다음에 이 등기, 물권 변동, 요것도 무효로 봅니다. 자, 이렇게 신탁계약 무효, 물권 변동 무효,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매매로 넘어간 게 다 무효가 되고, 소유권은 법률적으로는 소유권이 그대로 A에게 있는 겁니다. A에게. 일단 이제 부동산 실명법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건데, 부동산 실명법은 이게 아마 95년 7월 1일인가부터 아마 시행이 되고 있을 거예요. 95년 7월 1일. 제정일은 95년 3월 30일 날 제정이 됐는데, 시행일은 95년 7월 1일. 그래서 이 이후에 그 명의신탁 같은 경우는 전부 이런 식으로 규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간 명의신탁, A가 친구인 B에게 명의신탁으로 등기를 뭐 예를 들어서 매매로 이렇게 넘겼다. 근데 실제는 잠깐 넘겨둔 거고 실제 소유권은 나한테 있는 거다. 이렇게 A가 유보를 했다. 이러면은 물권 변동도 무효고 신탁계약도 무효이기 때문에 A가 소유권을 그대로 갖고 있는 꼴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아예 처음부터 이게 설명을 다 해드릴게요. 그러면 무효니까 A는 B를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 형태가. 이게 등기가 무효니까 말소 청구를 하게 되면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A에게 그대로 복귀가 되는 이런 꼴이 되고, A가 B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기존에 이렇게 소유권이 존재했던, 명의가 있었던 A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또는 뭐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한 자도 진정 명의 회복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진정 명의 회복 소송을 인정하는 이유는 뭐 예를 들어서 A로부터 B가 등기가 이렇게 넘어가고 쭉 넘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B가 위조해서 등기를 넘겨갔을 때 여러 사람한테 소송을 하는 게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전 등기 청구권을 인정하는, 중간 사람 빼고, 자, 이런 여러 가지 실익 때문에 인정된 건데, 어쨌든 A는 B를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소유권을 A에게 복귀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부동산 실명법에 따르면. 다만 A가 B에게 이렇게 등기를 넘긴 게 강행법규 위반인 건 맞는데 사회질서 위반까지 되느냐, 이 문제가 됐었는데, 사회질서 위반이면 A가 B한테 넘긴 부동산 자체를 찾아오는 것조차도 못해요. 근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회질서 위반까지는 아니어서 부동산 자체를 찾아올 수 있다라는 선고를 내렸죠.
현재는 어쨌든 A가 B를 상대로 부동산 자체를, 신탁 부동산 자체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게 양자간 명의신탁이에요. 자, 그러면 중간 생략 명의신탁은 어떤가? 요거는 뭐 다 했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생략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를 찾아올 수 있는가? 이것도 결론은 뭐예요? 찾아올 수 있다. 중간 생략. 자, 이게 이제 매도인이 있어요. 매도인은 부동산이죠. 부동산 매도인이 있고,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어쨌든 여기는 이제 수탁자고, 신탁자입니다. 요 사이에,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탁계약이 있고, 중간 생략 명의신탁은 매도인과 신탁자 사이에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거죠. 자, 그런데 등기를 이렇게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3자간 명의신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중간 생략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 신탁자와 매도인 사이에 매매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만 수탁자한테, 친구한테 이렇게 딱 넘겨놓은 거예요. 친구나 무슨 뭐 친척이나 아는 사람한테 넘기겠죠. 자, 그래서 중간 생략했다는 말이죠. 뭐 등기를 일로 한 다음에 넘겨야 될 것 같은데, 생략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것도 예를 들어서 신탁자가 재산이 많은 사람 같으면 이렇게 할 실익이 있겠죠. 세금 안 내려고. 부동산이 많아요. 근데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고 싶어요. 부동산 많다 보니까 친구나 뭐 아는 사람한테 넘겨두고 그 사람 세금 내가 내주는 게 낫겠죠. 내가 누진세 이렇게 내는 것보다는. 이런 측면에서 많이 벌어지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 자체를 찾아올 수 있는지, 이게 문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실명법 4조에 따르면 신탁 무효, 물권 변동 무효 이런다고 그랬죠. 자, 신탁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등기도 물권 변동도 무효가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소유권은 그대로 매도인한테, 이 소유권이 일로 넘어가서 그대로 매도인이 소유권자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떤 소유자와 신탁자 사이에는 매매계약이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매매계약이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신탁계약 무효가 되고 등기가 무효가 되니까 소유권 매도인한테 복귀되고, 매도인과 신탁자 사이에는 이런 매매계약이 존재해요. 그런데 매도인은 본인이 팔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말소 청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매도인이 굳이 말소 청구를 안 해요. 자기는 돈도 다 받고 부동산 넘겼는데 여기 개입할 이유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안달난 신탁자가 부동산을 찾기 위해서 매도인이 안 하는 권리를 대신 행사한다. 말소 청구를 대신 행사하고, 말소 청구를 누가? 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신해서 대위에서 행사한 다음에 복귀시키고 등기를, 그런 다음에 매매계약에 따라 이전 등기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자체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중간 명의신탁, 중간 생략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도 부동산 자체를 찾아오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 명의신탁이죠. 계약 명의신탁은 어떻게 되느냐? 계약 명의신탁. 자, 계약 명의신탁은 일단은 계약 명의신탁은 못 찾아와요. 부동산 자체를. 일단 매도인 있죠? 부동산 매도인 있고, 원칙은 못 찾아와요. 부동산 매도인 있고 수탁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탁자가 있어요. 그럼 신탁 계약이 있겠죠?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계약명 신탁은 신탁자가 지금 좀 다르죠? 3자간하고 좀 다른 게,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자금을 제공합니다. 돈을 제공해요. 돈을 제공하죠. 이렇게 돈을 제공해서 수탁자가 계약자로 나섭니다. 그래서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약자로 본인이 나서요. 3자간 명의신탁은 어땠어요? 신탁자가 매도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죠. 일반적으로는. 자, 이렇게 계약자로 나서기 때문에 대체로 매도인은 수탁자가 계약자로 나서고 돈을 뭐 여기서 제공했는지 모르죠, 대부분. 그래서 매도인은 이런 명의신탁 사실을 몰라요. 선이 뭐가? 명의신탁 사실 모른다. 이게 선이에요. 자, 이렇게
일단 부동산 실명법에 따르면 신탁, 무효, 물건, 이거 여기 물권 변동이 되죠. 등기가 이렇게 넘어가니까. 등기가 이렇게 넘어가죠. 물권 변동. 매도인으로부터 이렇게 등기가 넘어가는데, 물권 변동 근데 무효가 되고, 신탁도 무효가 되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이렇게 모르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부동산 실명법 4조에 나와요. 특별하게. 계약 명의신탁만. 매도인 선임 같은 경우에. 자, 이때 신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돈 제공한 것만 부당이득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요만, 돈만. 예를 들어서 그래서 부동산이 뭐 돈을 1억 제공했는데 부동산이 2억으로 올랐다. 이때 1억만 청구할 수 있지 2억을 청구하거나 2억 상당에 달하는 부동산 자체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현재 법에 따르면 부동산 자체를 찾아할 수는 없고 지급한 돈만, 투자금만 청구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자, 그러면 매도인 악인 경우는 어떨까요, 이게? 지금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고 그랬는데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 자, 이거를 악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명의신탁 무효, 물권 변동 무효 원칙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면 매도인에게 복귀되죠, 소유권이. 그래서 소유권이 복귀돼서 이걸 찾아올 수가 없어요. 신탁자와 매도인 간의 계약 체결한 적이 없죠. 계약 체결은 수탁자가 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자체를 못 찾아와요. 자, 이러다 보니까 정리해보면 어떻습니까? 양장한 명의신탁, 그 다음에 삼자간 명의신탁 또는 중간생략 명의신탁, 이런 두 가지 유형은 부동산 자체를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계약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자체를 찾아올 수 없죠. 원칙이. 예외가 있습니다만.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삼자간 명의신탁인지 등기 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 명의신탁인지가 재판할 때 엄청 다퉈집니다. 신탁자 입장에서는 삼자간 명의신탁이어야지 좋겠죠. 부동산 자체를 찾아올 여지가 있으니까. 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면은 계약 명의신탁인지 삼자간 명의신탁인지 불분명할 때는 어떻게 판단하냐. 이것도 이제 판결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은 삼자간 명의신탁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탁자와 매도인 사이에 계약이 존재하긴 하지만 공식적인 서류에서는 수탁자가 계약자로 되어 있어요. 수탁자가 계약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가 수탁자 명의로 넘어가 있는 겁니다. 등기 관련 공식 서류에는 수탁자와 매도인 사이에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거죠. 재판하면서 신탁자와 매도인 사이의 계약서가 드러나서 삼자간 명의신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 거지.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계약 명의신탁인지 삼자간 명의신탁인지 이게 다퉈질 때는 일반적으로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일단 보는데 삼자간 명의신탁이라고 주장을 하는 신탁자가 삼자간 명의신탁이다. 따라서 내가 부동산 자체를 찾아올 수 있다. 자, 이런 주장과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자, 매도인 선의 계약 명의신탁에서도 부동산 자체를 찾아올 수 있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부동산 실명법 제정 이전에 명의신탁 사실이 있었고 그런 경우라면 실명법에 따라서 유예기간 1년이 있었는데 그때 정상화시킬 수 있었죠. 정상화할 수 있는 명의신탁을 해소할 수 있는 기간을 줬거든요. 1년 동안. 그때 못한 분들에 한해서 부동산 자체를 찾아올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오늘 뭐 논의를 좀 하고 강의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명의신탁에 있어서 부동산 자체를 찾아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총합적으로 좀 강의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